70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친 게 보였거든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돈이라는 이름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언제부터일까요? 가슴 한켠이 이렇게 허전한 건 지난 주말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고 지금은 커버린 아이들이 있었고 흰 머리가 늘어가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작 제가 찍힌 사진은 거의 없더군요. 아이들 운동회, 아내의 생일 모임, 부모님의 회가변. 늘 카메라 뒤에 있었거나 아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최근 주변에서 비슷한 고백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이제 와서 돈보다 중요한 걸 알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크게 후회하며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허상을 쫓아 달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안다면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채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깨달은 가장 큰 5가지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인생 2막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실패로 깨달은 진실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허상의 인간관계입니다. 지난달 제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키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는데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매일 밤 술자리를 함께하던 사람들, 주말마다 등산 다니던 모임 사람들, 서로 형님, 아우하며 끈끈하게 지내던 이들이 은퇴와 함께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만난 수백 명 중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 온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만난 72세 최경자 어르신의 속상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노인정에서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어. 10년 넘게 매일 얼굴 보며 지냈는데 내가 큰 병으로 석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군. 퇴원하고 보니 벌써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진짜 관계라고 믿었던 게 모두 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였다는 거지. 돈 쓸 때만 반갑게 맞아주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결국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관계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보며 깊은 허전함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돈과 지위가 만든 관계는 결국 허상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겪은 나머지 4가지 깨달음은 더욱 뼈아픈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건강에 대한 집착과 방관 사이의 괴로움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40년간 건강검진을 미루며 나중에 하다가 큰 병을 얻고서야 깨달았죠. 은퇴하면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일만 하면서 미뤄두었던 소원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결국 그 여행은 영영 꿈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급했어요. 그래서 투잡을 뛰었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했어요. 잠잘 시간은 늘 부족했고 피로는 쌓여만 갔지요. 그때 번 돈으로 지금은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갖 병이 찾아오더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나이가 돼버렸네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돈과 함께 건강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모을 때 건강도 함께 모아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알뜰히 저축하고 매일 30분씩 걸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점심시간은 꼭 지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더니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돈과 맞바꾸고 계시진 않나요?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일만 끝나면 운동을 할 거야. 다음 달부터는 제때 밥을 챙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비밀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을 사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의 노후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고 자존심마저 잃어버렸어요.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월세 단칸방에서 초라하게 맞이하는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씁쓸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픈 것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우리 세대의 많은 부모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자녀의 신혼집 전세금을 대주고 카드 빚을 갚아주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다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병원비 걱정에 발걸음을 돌리곤 합니다. 나이 들어 경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빈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상실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한 번 못 쥐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존심이고 떳떳한 부모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용돈 좀 줄래? 병원비가 필요한데. 이런 말들을 자식에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주변에서 좋은 본보기도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75세 어르신은 매달 연금과 조그만 상가 임대료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고 상가 한 칸이라도 장만해 놓으니 지금은 든든하다고 하셨죠. 또 다른 어르신은 자식들과 매주 한 번씩 밥을 먹으며 잘 지내시는데 비결을 물었더니 자식들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찍부터 준비하고 알뜰하게 모아둔 예금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베풀되 내 노후는 따로 준비하라. 그래야 자식도 나도 행복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네 번째 진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년까지 아직 20년, 아직 15년.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후두둑 다 흘러내려 있더군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써놓은 살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60세에는 아내와 해외여행을 가야지, 은퇴하면 그림을 배워야지, 시간 나면 등산도 다녀봐야지, 이렇게 미뤄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되고 보니 체력도 없고 의욕도 사라져서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지요. 최근 만난 78세 박영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립니다. 아내와 함께 전원에서 오붓하게 살고 싶었어요. 늘 서로 약속했죠. 은퇴하면 꼭 그렇게 하자고. 드디어 은퇴를 했는데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푸른 숲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그때 당장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미뤘을까요?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 있죠. 퇴임 후 시간을 보내시던 이영수 어르신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5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60대가 되니 갑자기 모든 게 급해졌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이제야 깨달았죠. 시간이란 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요양원에서 만난 83세 김순자 할머니는 지난날의 후회를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과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 꼭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나는 평생 참았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체면 차리느라, 남의 눈치 보느라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네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미루고 계신가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준비가 되면 이런 말들로 포장된 우리의 꿈들, 그 나중이란 시간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이 꼭 하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일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번째 깨달음은 디지털 시대의 소외감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나 못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벽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만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포기했죠. 손주는 할아버지,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깊은 서러움이 밀려왔지요.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식당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뒷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등을 파고들었어요. 결국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식당엔 다시 가지 못했네요. 병원 예약도, 은행 일도, 심지어 버스카드 충전도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더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72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겁났어요. 근데 포기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더라고.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시 들으면서 하나씩 배웠어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쇼핑도 해요. 세상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네요. 라고 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2세 김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처음엔 창피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뒤처졌는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먼저 포기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실제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한 어르신의 오랜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기에 불안한 마음에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오랜 친구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조차 없었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마주한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몇 년은 더 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난 끝났어. 길을 걷다가도 집을 못 찾을까봐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무서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며 얼마 전 만났던 김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78세의 그분도 3년 전에 같은 진단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매주 등산 모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속도로 산을 오르시죠. 그분의 친구들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야. 함께 가면 못 갈 길이 없지. 그 미소 속에는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병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면 두려움도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찾은 첫 번째 희망은 작은 목표였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친구에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30분, 점심 식사 후 독서 30분. 처음에는 하루 종일 누워있던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스스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45분으로 늘리고 독서 시간에는 메모도 하기 시작했죠. 작은 성취가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은 기록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별일 없었다는 한 줄이었지만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할 때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주치의 선생님이 혈압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작은 기쁨들이 하나둘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친구가 적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이 약을 챙겼다. 작은 일이지만 마음이 뿌듯하다. 이전에 그였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다고 자책했을 테지만 이제는 작은 성공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희망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둘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침 산책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근처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미술관도 찾았죠. 전시회를 보고 나면 커피를 마시며 그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자극이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희망과 도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종단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깊이 있는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노년학자 로버트 버틀러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살 것인지 아니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더해 몇 가지 유익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행복한 노후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친구 한 명이 화려한 인맥 수백 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둘째, 건강은 방치도 집착도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10분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부모의 행복이 곧 자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시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다섯째, 나이 들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나무를 심을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외로움과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드세요.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가꾸세요. 미뤄둔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여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 있다고 합니다. 공자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다만 그 지혜를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큰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참으로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숨기려 할 때 여러분은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이 아닐까요? 인간관계의 허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찾고자 하는 분들, 건강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분들,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나누지 못한 소중한 인생의 지혜들이 많이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현명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